제사와 자녀 때문에 며느리 노릇 때려치우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시댁에서 제사가 있었어요. 우리 집안은 제사를 대략 1년에 한 4번 정도 드리는데요. 명절 빼고 4번 드리는 것이니 요즘 기준으론 많이 지내는 편이죠. 요즘은 제사를 없애거나 지내더라도 최대한 며느리 고생 안 시키도록 지내는 일도 있다던데 시댁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네요. 제사 지내기 며칠 전부터 시댁에서 전화가 몇 번이나 와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며느리인 저더러 일하라는 전화예요. 어떨 때는 시댁에 직접 가서 일찍 음식 마련해야 하고요. 어떨 때는 음식 마련을 집에서 미리 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친가에서는 다들 교회 나가시는 덕분에 제사 없앤 지 오래되었어요. 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도 제사장 차려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하세요. 그 딸인 제가 제사상 때문에 1년에 몇 번이나 고생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제사를 지내야 했는데요. 평소에는 제가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참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는 제가 협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수습에 나가야 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시국이라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도 정말 이대로 가면 직원 절반 쳐내던가 아니면 아예 문 닫는 것 아닌가 싶을 때예요. 그래서 문제 터지고 수습할 때는 정말 전 직원이 목숨을 걸고 일을 하죠. 저도 그래야 할 때라 올해는 제사 참여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결혼하고 10번 넘게 겪은 제사 첫 번째로 빠지겠다고 하니 바로 난리가 납니다. 제 말 들은 시어머니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입원하던가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느냐고요. 죽을 병 운운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불쾌했지만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비상 걸린 상태이니 올해 제사는 빠져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남편도 이해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싸가지 없다고 그러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수록 제사를 더 열심히 지내야 한다네요. 그래야 위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렇게 제 마인드가 잘못되었다고 한참 그러시더니 우리 남편한테도 막 뭐라 합니다. 결국 남편이 항복하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번 제사까지만 고생 좀 하자고요. 결국 저는 이번 제사 때도 노가다를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전날 12시간 근무하고 지친 몸으로 다음날 조퇴하고 시댁에 가서 몇 시간이나 중노동을 했네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댁과 회사에서 다 눈총 주는 게 더 거슬립니다. 시댁에 가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보고 그러십디다.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젊은 땐 고생도 해봐야 하는 건데 일 힘들다고 제사 빠지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한 소리 하던가 엎으려다가 참았어요. 그런데 제사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제사 지나고 가족들끼리 술 몇 잔씩 했는데요. 술이 들어간 시어머니가 얼굴이 시뻘게 지시더니 문득 제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정말 뜬금없이 다짜고짜로 저더러 아이 언제 나올 거냐고 하세요. 아이 낳는 문제는 이미 시댁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저나 남편이나 젊으니까 몇 년 더 일해서 집 하나 산 다음에 낳겠다고 말이죠. 몇 번이나 했던 이야기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내심 불만이었던 모양이세요. 나이 든 분이 아이 늦게 가지는 것에 불만을 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술 먹고 다짜고짜 아이 문제 꺼내는 게 저로서는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도 술 먹고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참았습니다. 그러더니 시아버지도 가세해서 몇 마디 하세요. 자기들이 알아듣기 전에 아이 안 가지면 생각이 있다고 하세요. 진짜 둘 중 한 명이라도 제정신이면 아이 가진 며느리한테만 재산을 줄 거라 하시더군요. 아이가 없으면 국물도 없다고 하시고요. 지금 우리 집안에 아이 없는 며느리는 저뿐이에요. 그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누가 봐도 저한테는 재산 물려주기 싫다는 말처럼 들렸죠. 그런 말까지 들으니 정말 못 참겠더군요. 웬만하면 참을 남편도 말이 너무 심하시다고 한마디 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아이는 때 되면 낳을 건데 재산 이야기까지 하는 건 너무 하시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시부모 둘 다 정신을 못 차리시네요. 요즘 애들은 어른 말을 안 들어서 재산으로 다 잡는 게 좋다느니, 일 핑계 대면서 제사 슬슬 빠지려 하는 거 보라느니,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하면 아이라도 빨리 낳으라느니, 정말 사람 입에서 하면 안 될 말들이 막 나옵니다. 저도 술 들어간 김에 너무 화가 나서 맨정신에는 안 할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라 보이스피싱 당해서 1억 넘게 날렸느냐 그랬죠. 시부모님이 2년 전에 보이스피싱 크게 당했고 1억 원도 못 찾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시부모님이 정말 흑역사라 생각하시고 절대 말을 못 꺼내게 하세요. 그 말을 제가 꺼내니 술 들어간 분들이 난리가 납니다. 상을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치려는데 꼴 보기 싫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제삿날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시부모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어디 나이든 어르신들께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석고대죄하래요. 물론 석고대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말이 그랬어요. 저는 제게 한 폭언을 석고대죄하시면 저도 사죄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재산 안 받고 싶으시냐고 해서 저도 보이스피싱 당해서 깡통 차고 남은 돈 얼마나 있다고 그거 가지고 유세 부리시느냐고 막 그랬어요. 요즘은 돌아가신 분 뜻이 어떻든 유류분으로 재산 챙기는 방법이 다 있으니 백날 유언 남겨봐야 유산 일부는 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댁과 이렇게까지 싸우니 당연히 남편과도 냉전에 들어갔지요. 남편도 시부모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도 무조건 저보고 먼저 사과하래요. 저는 거절했고 앞으로도 거절할 생각이에요. 저런 시부모님에게 계속 지고 사는 며느리 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남편이랑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 일의 결과가 이혼이라고 해도 후회 안 합니다. 어쨌든 시부모님과 결판을 낼 생각입니다. 다시는 절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이죠.